일부 늦은 결혼 소식. 제 이름은 이성진입니다. 올해 65이고요.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퇴직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올해 39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들은 병원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중요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고요. 사실 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민수를 낳고 3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저는 35이었고 민수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말도 많았지만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과외도 했고 방학 때는 학원 강의도 했습니다. 아들 학원비, 교재비, 대학 등록금, 돈 들어갈 곳은 끝이 없더군요. 특히 의전원 4년은 정말 악착같이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그게 아빠 소원이야.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월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겠다는 거잖아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신데? 같은 병원 간호사예요. 수진이라고 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하고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아들 눈빛을 보니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좋다, 언제 뵐 수 있을까? 곧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2억 1천만 원. 퇴직금과 30년간 적금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재혼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모은 돈이었죠. 원래는 제 노후 자금이었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 결혼하면 이 돈 보태줘야지. 요즘 집값이 얼만데. 젊은 부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시작하게 해줘야지. 저는 그날 밤 아내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걱정 마요. 내가 잘 챙겨줄게요. 2부 이상한 상견례 준비.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 서울의 한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일주일 전에 상대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식당 위치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요. 우리 동네 식당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거기가 음식도 맛있고 우리도 편하거든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첫 만남인데 뭐 상대 집이 편한 게 좋지.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상견례 당일, 저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하며 입었던 낡은 정장 말고 백화점에서 새로 산 정장이었습니다. 구두도 새로 샀습니다. 아들 결혼인데 제대로 차려입고 싶었거든요.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15만원짜리 한과 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포장도 고급스럽게 해달라고 했고요. 아들도 말끔한 네이비 슈트를 입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긴장되네요. 괜찮아. 아빠가 다 잘 말할게. 우리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상대 집이 정해준 식당이었습니다. 3부 첫 만남의 충격.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대 가족이 나타났는데 예비 사돈분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냥 등산복도 아니고 형광색 바람막이였습니다.
예비 사돈모는 검은색 운동복 차림이었고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것 같은 2만 원짜리 병음료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편한 차림으로 오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오셨어요? 여기 우리 단골집이에요. 음식 괜찮을 거예요. 예비 사돈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악수라기보다는 뭐랄까 손을 휘어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수진 씨도 함께 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은 플라스틱이었고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뭐, 음식이 맛있으면 되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사돈모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코스 요리 시켜요. 1인당 3만 원짜리로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고는 주인을 불러 주문을 했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였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조미김 수준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맛있게 먹는 척했습니다. 첫 만남인데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부 시작된 품평. 아드님이 의사시라며 대학병원 전문이라고 예비 사돈부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의사 괜찮죠? 돈 잘 벌잖아요. 근데 봉직이세요? 개원이세요? 아직은 봉직의입니다만. 아, 봉직이면 월급쟁이네 개원해야 돈 되는 건데 언제 개원할 생각이세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에이, 그럼 안 되지. 우리 수진이 시집 가면 개원해야죠. 수진이도 병원 그만두고 같이 일하면 되고. 예비 사돈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교사하셨다며? 중학교 교사요? 네, 30년간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아, 그럼 연금 나오시겠네요. 얼마나 나와요? 요즘 공무원 연금 많이 나온다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예비 사돈부가 또 물었습니다. 근데 부인은 안 오셨네요? 안 계세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요? 아들이 3살 때입니다. 헐, 그럼 혼자 키우신 거네. 재혼은 안 하셨어요? 아들 하나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재혼하지 힘들었겠네. 아들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신문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선택을, 제 가정을 품평하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들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드님은 외아들이세요? 네. 아, 그럼 나중에 선생님 봉양도 아드님 혼자 하는 거네. 수진이가 고생하겠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요? 나이 드시면 어떻게 알아서 해요? 결국 며느리가 봐야죠. 그때 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건 나중에 저희가. 에이, 젊은 사람이 뭘 알아요? 결혼하면 다 현실이에요. 예비 사돈모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어. 조금만 더 참자. 오부 본색을 드러내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갈비찜이었는데 양도 적고 고기도 질겼습니다. 그때 예비 사돈부가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이왕 만난 김에 한잔 해야죠.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소주가 한 병, 2병 비워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비 사돈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말이죠,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봐요. 집은 준비되신 거죠? 집이요? 당연히 신혼집 말하는 거죠.
뭐, 아파트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요즘 집값이 얼만데요? 전세라도 있어야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따님이 함께 의논해서 전세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보탤 수 있는 건, 뭐, 같이 의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비 사돈모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마련하는 거고, 여자는 혼수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요즘은 젊은 분들끼리 의논해서. 요즘이요? 요즘에도 원칙은 있어요, 선생님. 예비 사돈부가 소주잔을 들이키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간호사가 얼마나 귀한 직업인데 요즘 의사랑 결혼하겠다는 간호사들 줄 섰어요. 아들 민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수진이랑 저랑 함께 모은 돈으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지 말아요. 예비 사돈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도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예비 사돈모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할게요. 선생님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 신랑 집에서 집 마련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2억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순간 예비 사돈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2억 1천? 그게 전부예요? 네. 아니, 그걸로 뭘 하시려고요? 요즘 인천 전세가 얼만데요? 3억도 넘어요. 2억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비 사돈부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의사 아들 둔 집안에서 그게 다예요? 개원 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은 아직 개원 계획이.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 수진이 시집 가는데 비전이 있어야지. 예비 사돈모가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요. 우리 수진이가 2억 1천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뭐라고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우리 딸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된다고요? 간호사 월급이 얼만데요? 맞벌이 하면 돈 얼마나 버는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딸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건가? 육부 폭발 직전 예비 사돈부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금연식당인데도 말이죠. 선생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교사 월급으로 평생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 사위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돈 잘 벌어요. 근데 왜 집 하나 제대로 못 마련해줘요? 아드님이 번 돈은 어디 갔어요? 예비 사돈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의전원 학비며 생활비며 다 제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빚지고 시작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애들은 부모가 다 해주니까 독립심이 없어요. 우리 수진이는 달라요. 간호사 월급 받아서 자기 용돈은 알아서 썼어요. 우리한테 손 안 벌렸다고요. 그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둘이 이미 다 계획 세웠습니다. 제 적금하고 수진이 적금 합치면 전세는 충분히. 닥쳐요. 예비 사돈모가 소리쳤습니다. 결혼이 뭔지 알아요? 애들끼리 좋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집안끼리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 쪽 집안에서 성의가 없잖아요. 성의가 없다니요?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보태주겠다는데 그게 성의가 없다는 겁니까? 2억이 뭐가 대단해요?
요즘 세상에 그건 시드머니도 안 돼요. 예비 사돈부가 비웃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 나중에 선생님 병원비도 들어가고 장례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수진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장례식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며느리가 다 떠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죽는 것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게 자기 딸한테 얼마나 부담이 될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비 사돈모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종이에는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혼집 전세 또는 매매 남자 측 부담,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여자 측 부담 약 1천만 원, 예단 및 예물 남자 측 부담, 혼수 여자 측 부담, 신혼여행 반반, 결혼식 비용 반반. 저는 종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가전제품 1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집은 얼마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천에 괜찮은 아파트 전세 3억은 있어야죠. 아니면 경기도라도 매매로. 그럼 여기서 여자 측이 부담하는 건 1천만 원이고 남자 측이 부담하는 건 3억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제가 따졌습니다. 공평? 공평하죠. 여자가 애 낳아 키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건 두 분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돈을 벌어와야 여자가 애를 키우죠. 그러니까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부 마침내 폭발하다. 저는 냅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돈 두 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요? 따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뭐? 당연하죠. 무슨 소리예요? 그럼 왜 따님을 돈으로 환산하십니까? 뭐라고요? 2억 1천만 원짜리라고 하셨죠? 따님이 그 정도 값어치냐고 물으셨죠? 예비 사돈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닙니다. 정확히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귀는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수많은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부자도 만났고 가난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분 같은 분들은 처음 봅니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을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지 그 사람 집에 돈이 얼마 있는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한테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비 사돈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제 아들은 절대로 따님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제 아들은 39가지 공부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의사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된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착합니다.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힘들까봐 학교 다닐 때 과외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의전원 다닐 때도 밤에 응급실 알바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버지 생신 선물 사왔습니다. 그건 제 아들은 누구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 보면 자리 양보합니다.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인사합니다. 간호사들이 제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입니다. 예비 사돈모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아들이 왜 여기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왜 여기서 품평당해야 합니까? 제 장례식 얘기까지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 모욕을? 충분히 모욕하셨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식대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입니다. 끝? 무슨 소리예요? 결혼 없습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사돈부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결혼 없다고? 그게 선생님 맘대로 되는 줄 아세요? 제 아들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말씀드립니다. 제 아들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집안? 지금 우릴 무시하는 거예요? 예비 사돈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두 분은 결혼을 거래로 생각하십니다. 따님을 상품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 수진이 차이는 거예요? 예비 사돈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수진 씨를 차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안과 맞지 않는 겁니다. 저는 카운터로 가서 식대를 계산했습니다. 24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를 내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오늘 두 분이 놓친 게 뭔지 나중에 꼭 아실 겁니다. 제 아들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나실 겁니다. 뭐? 우리가 후회할 거라고? 웃기지 마세요. 우리 수진이한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줄 서 있는데. 그럼 그분들한테 가시면 됩니다. 민수야, 가자.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예비 사돈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뭐야. 겨우 2억 가지고 뭘 잘났다고. 우리 수진이 아까워서 못 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부 돌아오는 길. 차에 탄 후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운전을 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민수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머리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9의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하실 줄은.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진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집안이 안 맞는 거지.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을 그렇게 무시당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모은 건 널 위해서였어. 네가 행복하라고 모은 거야.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네가 불행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하지만 네가 존중받지 못하는 집안이라면 결혼 안 해도 돼. 아버지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집 크고 돈 많은 것보다 너를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집안과 인연 맺었으면 좋겠어.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안 할 거예요. 혼자 살겠습니다. 그것도 내 선택이야. 아버지는 뭐든 존중해. 우리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잘했어. 내 아들을 저런 집안에 보내지 않아서 정말 잘했어. 구부 그 후 한개월. 상견례가 깨진 후 예상대로 상대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진 씨가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얘기해요. 부모님이 좀 심하셨던 거 인정해요. 민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비 사돈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그날은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그랬어요.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젊은 애들 좋다는데 어른들이 뭘 그렇게. 제 아들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수진 씨가 다른 의사와 선을 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잘 안 됐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상대 남자 쪽에서 먼저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집안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거였다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숨길 수 없구나. 그 집안의 본 모습이 또 드러난 거지. 10부 그 후 3개월. 민수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진 씨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괜찮아졌습니다.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저 요즘 수술 많이 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실력 좋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그리고 병원에서 후배 의사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어요. 선생님 DNA가 있나 봐요. 아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병원에서 새로운 선생님이 있는데요. 그래, 재활의학과 선생님이에요. 이름은 지은이라고. 되게 밝고 긍정적인 분이에요. 아들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관심 있구나?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한두 번 먹었을 뿐이에요. 천천히 알아가라. 급할 거 없어. 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11부 6개월 후 새로운 만남. 그로부터 3개월 후 민수가 지은 씨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저는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단정하고 밝은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지은 씨는 떡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아버님이 떡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제가 떡 만드는 거 배웠거든요.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 씨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긴장한 기색도 없었고 과하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아버지도 교사셨대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아, 그래요? 반갑네요. 네, 저희 아버지도 정년 퇴임하셨어요. 요즘은 텃밭 가꾸시면서 지내세요. 좋으시겠네요. 아버님도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평생 국어 교사했으니까. 우와, 저도 책 좋아해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우리는 책 얘기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은 씨가 돌아간 후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좋은 사람 같구나. 다음에 지은이네 부모님이랑도 식사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자. 12부 두 번째 상견례. 한 달 후, 우리는 지은 씨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두 집안이 합의해서 정한 장소였습니다. 지은 씨 부모님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계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지은 아버지 최명수입니다.
이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상대 아버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 씨가 신경외과 전문의시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민수 씨 얘기 많이 해요. 환자들한테 친절하시고 후배 의사들도 잘 가르쳐 주신다고. 지은 선생님도 병원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호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분위기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두 분이 결혼을 생각하신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혹시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은 씨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시작인가? 그런데 저희 지은이가 오빠랑 모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기도 쪽에 괜찮은 전세가 있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시작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은 씨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직접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맞죠.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 보태주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걸로 보탤 수 있는 만큼 보태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두 집안이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게 하죠. 네, 그게 좋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돈 얘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라, 이건 누가 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아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식사가 끝날 때쯤 지은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두 아이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고 집이 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3부 진짜 복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그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이가 뭘까? 왜 이렇게 다를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제 아들을 의사로 봤습니다. 돈 버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우리 딸 먹여 살릴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 부모님은 제 아들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우리 딸과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6개월 전 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저는 복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킨 겁니다. 제 아들이 잘못된 인연으로 평생 고생하는 걸 막은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제 아들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는 것. 그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지 않은 것. 그게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14부 1년 후 민수와 지은 씨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그래요. 밖으로 나가니 지은 씨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고마워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님께. 저는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압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6개월 전에 있었던 일.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 오빠를 만났을 때 오빠 집안이 궁금했어요. 의사니까 집도 잘 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빠를 알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집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오빠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환자한테도, 동료한테도, 저한테도. 그리고 그런 오빠를 키우신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알 수 있었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면서도 아들한테 올바른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오빠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은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복수의 의미.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2년이 지난 후입니다. 민수와 지은 씨는 잘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셋집에서 단란하게 지냅니다. 얼마 전에는 임신 소식도 들었습니다. 가끔 민수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하시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려웠지. 솔직히. 그래도 하셨잖아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는 그 집안 사람이 됐을 거야. 평생 돈으로 평가받으면서 살았을 거야. 아버지는 그게 싫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수진 씨는 결혼했을까? 행복할까? 예비 사돈 두 분은 후회하고 계실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 아들이 지금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는 것. 잘못된 인연을 끊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 영정 앞에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커서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이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걱정 마요. 우리 아들 행복해요. 그리고 나도 행복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돈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들에게 내 소중한 사람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자식은 상품이 아닙니다.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